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악의적인 소문. 2. 강철의 한국 증명. 3. 중국의 더러운 음모가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요 근래 방산 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게 도약한 국가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5년간 176%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 5위권이 코앞인데요. 불과 얼마 전에 아무도 가로막을 자가 없어 보이는 이파죽지세의 제동을 걸고 방산시장에서 한국이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국산 이살 레이더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기사를 낸 것인데요. 이 때문에 FA50을 도입할 예정인 국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이살 레이더의 국산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밍에 강한 면역력을 지니며 중량도 가볍고 신뢰성까지 높은 이살 레이더는 현대화된 4세대 이상 전투기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인데요. 대신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정교한 기술이라서 아무나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오랜 동맹인 미국 역시 이런 귀한 몸인 이살을 기술 이전해주는 것까지는 거부했는데요. 이에 한국은 오랜 비혼이었던 KF-X, 지금의 KF-21의 개발에 앞서 이살 레이더 역시 국산화하는 데 도전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경계하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까지도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이 혼자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국산 이사 없이 국산 전투기는 어불성설. 에드와 한화는 국내의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10년만으로 이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소재 질화알륨 소자를 채용하고 국내 전투기의 형상에 맞춰 수형화하는 등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서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2020년에 시제품을 만들어냈죠. 이것으로 한국은 무려 세계 12번째로 이사를 자체 개발한 나라가 되어 이는 한국 방산의 전환점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국산 이사를 완전히 맨 땅에서부터 만들었다 보니 그 성능을 테스트할 시설까지는 미처 만들지 못했던 것인데요. 결국 한국은 이스라엘의 협력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침을 잡습니다. 에드와 한화는 하드웨어 입증 시제품과 전원 공급 장치를 이스라엘 에이타에 가져가 이스라엘 제2의 M2052 레이더의 백엔드에 연동해서 기술 성숙도와 하드웨어 체계 응용 가능성을 검증했는데요. 이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테스트 장소를 제공하는 이스라엘 측은 자국 핵심 기술의 노출을 경계해 시설의 상당 부분을 감추었고 한국 측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기술을 알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히지 않아서 두 나라가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소스 코드를 숨기며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한화 시스템 항공 레이더 체계팀 수석 연구원인 조우신 씨는 이스라엘 엘타 루프 랩에서 실험을 하는데 서로 소스를 공개하기 싫으니까 같은 랩실 안에 있는데도 조그만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소스 수정을 했다며 한 지붕에서 완전히 달라진 식으로 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검증한 성능에 유럽의 기술력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예상밖의 성능에 놀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줄 테니 공동 개발하자며 이스라엘 측이 오히려 한국에 제안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수출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허가가 필요해지고 한국은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자신이 있어서 고민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KF-21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국산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따라서 이사 역시 덩달아 많은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국내외의 수많은 언론이 이 이사 레이더에 대해 이스라엘과 협력해 개발했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보도를 했고 협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 수 없으니 이는 상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한 유대계 잡지의 기사에 유럽이 이스라엘의 적성국의 판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으니 이스라엘은 유럽 방산의 경쟁국인 한국의 이사 레이더 개발에 협력해서 되갚아줬다는 내용이 실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몇 외신이 한국이 만든 이사 레이더의 시제품 사진을 두고 전혀 다르게 생긴 이스라엘의 레이더 1 2050이라고 말하는 심각한 오보를 했어. 결국 KF-21의 이사는 이스라엘 제리는 루머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두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즉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죠. 한국이 이사와 KF-21의 국산화율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일본에서는 KF-X는 국내 개발한 이사를 탑재한다고 했지만 거짓이었고
한국은 해외 이사를 구입한 사실을 들켰다는 보도를 냈고, 일본인들 역시 이런 기사의 핵심적인 기술을 극복하지 못해 이스라엘에 전부 떠넘긴 것인가. 언제나 그대로의 한국, 두 회사가 협력했다고 해도 개발하는 건 무리였을 것이다. 한국이 이사 레이더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F2에 국산 이사를 탑재하고 있다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댓글을 수도 없이 달았죠.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중국에서도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KF-21의 국산화를 떨어뜨린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보도를 냈고, 아예 이사로 이스라엘 제품을 사와서 달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보고에 민감한 기술의 개발에 있어 외국 기업은 자문만을 개공했다는 문장을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아 국산화율을 챙기는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중국인 네티즌들도 이에 동조하며 나는 한국의 기술 통합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이걸 만들려고 고생했는데 기초전자회로 전력 공급, 방열, 전자기호환, 백엔드의 각종 알고리즘, 네트워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다. 한국이 그걸 4년 만에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응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인식이 퍼지게 될 경우 KF-21과 한국 방산업계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개발한 무기의 실제 스펙을 조작했다는 꼬리표가 달릴 뿐더러 외국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그 나라와 척을 지고 있는 적성국한테는 무기를 수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러한 이유로 수출 사업에 실패하고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에 아르헨티나에 경전투기 FA-50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국 좌절된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이 자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이 FA-50에 탑재된 것을 빌미로 아르헨티나 수출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 지금까지도 앙숙인데요. 영국이 적국인 아르헨티나의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중고 F-16, 인도의 테자스, 심지어는 중국의 JF-17까지 전투기 도입을 위해서 백방호 뛰고 있지만 영국의 사출 좌석이 워낙 범용적으로 쓰이다 보니 영국의 방해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미국조차 아르헨티나가 적어도 중국의 전투기를 사는 일은 없도록 F-16을 판매하기 위해서 영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 시장에는 적성국의 기술력이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그 나라로의 수출길이 거의 막혀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이사 레이더에 이스라엘 기술이 들어갔다면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사 레이더는 KF-21을 위해서 개발되기는 했지만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에 폭넓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 레이더가 국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산 무기 대부분의 수출길이 막혀버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적성국은 한두 곳이 아닌데요. 역사적 특성, 민족적 특성 때문에 주변 아랍권 국가들과 점포 사이가 나봅니다. 몇몇 아랍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을 정도죠. 아랍권에는 상태가 안 좋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라 한국의 비즈니스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중 이집트와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이래 전쟁만 4번을 했을 정도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꺼내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험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한국 방산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무려 2조어치나 사갔고 이는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 이전까지 한국 단일 기업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였습니다. 이집트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진행 중인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선정될 유력한 후보가 한국의 FA-50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FA-50의 원형인 T-50B를 타고 다름 아닌 피라미드의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치며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협력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FA-50은 폴란드 수출 후 개량되는 블럭 20에서 이사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이었던 바 이스라엘이 이사의 기술을 제공했다는 인식이 더 퍼졌다가는 여태까지 이집트와 쌓아온 관계가 전부 무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 도입받기 위해 이미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잠재 고객이었던 만큼 이 문제로 이집트와 틀어지게 되면 한국은 또다시 뼈아픈 실패를 맛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앞서 조우신 연구원의 증언처럼 실상 이스라엘의 철저한 기술 엄폐로 이사에 들어간 이스라엘 기술은 단 한 가지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 때문에 억울한 상황. 결국 참다 못한 방위사업청이 직접 나서서 이 엉터리 루머를 바로잡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의 엘타사가 협력한 업무는 이사 레이더 체계 개발과는 별도로 하되어 입증 시제품에 대한 기술 입증을 지원하는 것과 일부 부족한 레이더 시험 평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으며 그 상세한 항목까지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를 모르고 한국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를 내뱉던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 상황. 그들의 희망사항과는 다르게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났던 것이죠.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감히 남한과 맞서다 씁쓸한 최후를 맞았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들 위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75%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중국 내 모든 동계와 부채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안에 있어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감추고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본 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만한 요소와 데이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기도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밝힌 경제 관련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의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와 이자 비중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라면 부채와 이자가 급증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률로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던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진행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돌려받고자 했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들 1대1로 참여국들의 디폴트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그들에게 빌려준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은행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디폴트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수 감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높아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 생산 가능 인구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입니다. 많은 인구수와 저렴한 인건 비용 그리고 대규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왔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흡수한 중국은 현재 노골적인 지국 기업 우대 정책으로 해외 자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자국 기업을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선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 중국을 제재 중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입 국가로 2021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금액은 4,700억 달러, 우리 돈 62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00조 원 수준으로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통계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필요량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현재 중국 반도체의 자급률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에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나기에 통계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굴기에 실패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세계 1위를 제패하던 디스플레이 LCD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추월으로 세계 1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진입장벽도 낮은 LCD의 경우는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TV 패널에 탑재되는 올레드는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올레드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주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LCD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중국이 자국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 업고 올레드 산업에서도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선 생산량을 빠르게 확충하며 점유율 30%까지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폰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납품에 성공하며 더욱 빠르게 공장 증설과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제 반도체에 이은 디스플레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물론이고 여기에 수십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한 중국 정부마저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현지 다수의 IT 매체와 경제지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당 제재가 시행되어 중국제 디스플레이가 퇴출되는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TV 시장까지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디스플레이 제재를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제조 장비는 전부 미국의 특허가 적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레드 소자의 핵심 발광 물질인 도펀트는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며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코닝은 올레드 유기발광 소자가 내는 빛이 제대로 투과될 수 있는 유리기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SDI의 자회사인 독일의 노바LED 역시 올레드 원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형 가지지 못한 핵심 소재와 장비 기술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올레드 사업 활동과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올레드 소재 부품 국산화율은 60%를 넘었고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는 소재 부품 국산화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88%에 달하는 소재를 수입하여 올레드 패널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국가의 체제에 매우 취약한데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겪고 현재는 면역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보법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하 국내 기업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으며 자금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주변 경쟁 국가들의 이런 견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의 종말을 가져다 주기보다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에 시행되는 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올레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치 중국을 대표하는 IT 업체인 허웨이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미국의 제재 이후 단 2년 만에 점유율 5% 이하로 하락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을 많이 하던 올레드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BOE는 최근의 상승세와 자국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생산 공장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지난해 공장 생산량이 6천만 대 수준이었지만 중국 청도와 면양 지역의 최신 올레드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곧 연간 생산량 1억 대 돌파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전례 한 번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BOE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칭 지역에 새로운 올레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나설 것이란 계획입니다. 여기마저 가동이 시작되면 BOE의 연간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1억 2천만 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가 거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할 기술력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 앞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공장을 가만히 내버려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공장에 투입될 소모성 장비와 부품의 수입이 즉시 중단되게 되며 올레드의 핵심 소자들 수입 역시 막히게 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고품질 올레드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OE 매출을 담당하던
미국 기업들은 BOE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중소형 OLED의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70%, LG 디스플레이가 15%, 중국 BOE가 15% 수준으로 세계 기업에서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BOE가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삼성과 LG가 파이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말고도 BOE에게 닥친 위기가 있는데요. 빠르게 공장 설비를 늘리면서 구매한 올레드 생산 장비에 구매된 납기일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급받은 지 30일 내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던 BOE는 지난 9월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일을 90일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일방적인 동보를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BOE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으며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를 제재한다는 소식에 BOE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에 납품한 장비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레드 점유율은 2017년엔 1%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15%까지 상승하는 등 5년 만에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 1위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내주고 LCD 산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는데요. 고급 기술이 투입되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올레드에서도 중국의 추격에 꼬리가 잡힐까 하던 우려는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